오늘은 그 취소의 판결 들어갑니다. 어제 심리를 했는데요. 심리 끝에 이제 심리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판결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연결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삶과 죽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딱 그 삶의 끝이 바로 뭐 0.001초도 아닌 그게 바로 죽음이듯이 심리의 끝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판결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건 심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하는 요건 심리를 해서 그 요건을 못 갖추었다. 이걸 보고 부적부하다. 근데 부적부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참 재밌는 분인데 옛날에 판결 날 때 제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있었죠. 전두환이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형되느냐 이제 무기징역이냐 할 때 입을 뚫어지게 봤대요. 이게 완전히 도박꾼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봤는데 입이 이렇게 오므라질락 하면 이건 무기징역이가 무기징역이고 사형 입이 이제 찢으니까 그거만 쳐다보고 있었대. 그 양반이. 재밌는 양반인데. 그래서 여건을 이제 부적부하다 하면 각하야. 이게 붙어 있어. 부적부 각하.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적부하면 이제 본안심리 들어가게 되는데 본안심리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유 있으면은 이제 인용이 되는 거고 이유 없으면은 기각이 되죠. 둘 다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하나 기각은 둘 다 뭐냐면 원고 패소지만은 본안 심리를 거친 경우에는 기각이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어제도 했지만은 이러한 재량 같은 것들은요, 이러한 재량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본안 심리에서 이유가 있으면 인용 판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형사, 민사, 행정 다 공통된 내용인데. 행정법에만 있는, 행정소송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사정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정판결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정판결은 이제 굳이 따지면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요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범위,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정판결은 기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본안 심리가 만약에 이게 각도로 치면은 만약에 이걸 수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도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90도가 하면 인용 판결이 되는데 90도가 아니고 89.9도만 돼도 뭐냐 시간이 길게 가면 갈수록 각도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사형 판결이 기각으로 가는 거예요. 참 재밌죠. 공부도 그래요. 사실은 꼭 해야 될 정도를 딱 밟으면은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간 각이 나도 나중에 점점 멀어져야 돼요. 공부에서 이제 시험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정 판결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한 수용 재결이 취소가 있다. 분명히 위법하다. 취소하게 되면은 그럼 그 도로를 또 비워요. 만약에 되면은 큰 대로가 있는데 말이죠. 대로 공사 다 해놨어요. 신시가지. 사실 이런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있잖아요. 수용될 때 잘못 수용을 절차를 전혀 안 밟아가 해가지고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땅을 다 비워놓으면 도로들이 막 엉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공익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 특유의 사정판결이라는 제도가 있다. 다른 거는 별로 잘 이야기 안 해요. 인용판결 나중에 효력에서 나는 문제되지 얘기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특수한 기각판결이에요. 근데 원래 기각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야지 기각인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기각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그 사정 판결에서는 28조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요건은 28조 1항에 있어요. 1항에 보면은, 요건이 내용적인 요건이 있고, 형식적인 요건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 꼭 아니어도 되지만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서 하게 되는 그거는 사정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원고가 성소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판결은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건 처분이 위법할 때는 거죠. 처분이 잘못됐을 때 사형 판결하는 거지 처분이 적부할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처분이 위법해가지고 취소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뭐냐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공공복리 때문에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자 위에 거는 뭐예요? 사익입니다. 밑에 거는 공익이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비교를 합니다. 이익을 형량해서 비교 형량해서 비례의 원칙에 맞도록 결정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비례의 원칙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공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법 자체는 공익을 굉장히 많이 규정해 놨는데 또 공익을 위한 조항들이 되게 많은데 행정법이 원래 그런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사정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사익을 희생해서라도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공익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말을 보고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은 입을 이제 이야기할 때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로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 볼 때 이런 대표적인 공익조항이다 이랬죠. 아직은 이제 사실 안경 쓰는 게 싫어가지고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안 쓰는데 이제 만화책 보면 코믹스 보면은 일본 애들 그 만화 보면은 이렇게 말풍선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약간 나 보이지만은 아주 작게 조그맣게 쓰는 거 있어요. 그게 요새 가끔 안 볼 때가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얻어가지고 다 실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만화책은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대표적인 공익조항이다. 알아두면 좋아요. 아, 이게 이런 것들 공익조항이라고 하는구나 이랬더죠.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데요. 인정하는 때는 나오죠. 그 다음에 기각할 수 있다 나오는데,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야 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야 되는 이런 요건을 다 갖출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정 판결을 할 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할까? 피고 쪽에서, 피고가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 공익을 대표하는데 피고 쪽에서 이거 공익해가 되니까 이거는 사정 판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들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러한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이 이러한 사정 판결이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러한 사정 판결이 법원의 재량이냐 아니면은 기소경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정 판결에서는 뭐냐면 판례는 뭐냐면 당연히 뭐가 법원의 재량이다 이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법원이 있잖아요. 이러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하면 신청이 없어도 된다. 그죠? 즉 피고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피고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놓고 나서도 뭐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느냐 이거죠. 이건 당연히 뭔가 원고 쪽에 잔치고 당연히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건데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이 유효하다. 이거는 언제를 기준하냐면은 이거는 처분시 기준입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할 때 공공복리는 이제 그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공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판결시 또 우리 대형 판례하면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법원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이지 인용 판결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하는 물론 아니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형식 조건인데, 형식은 뭐냐면, 이때 이제 법원은 뭐냐면, 판결의 주문에다가, 주문이 바로 효력을 가지는 거죠. 판결의 주문은 기속력, 기판력이 다, 판결의 주문이 다 있는, 기속력과 기판력은 다 판결의 주문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왜 할까? 그죠? 이거는요, 위법함을 왜 할까냐면, 비록 처분을 취소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러한 다른 구제, 대표적인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국가배상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국가배상과 같은, 이러한 다른 구제를, 위한 배려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할 때, 만약 국가배상 소송할 때, 내가 이제 그럼 이상하면 이제 원고가 졌으니까 국가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배상 받아갔을 때 또다시 또 뭔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이제 나중에 갔을 때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말 안 해놨는데
또 국가배상에서는 처분이 뭐 적부하다느니 이따위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이래서.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미안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랬을 때 원고가 있게 될 손해의 정도, 배상 방법,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정, 좀 애매하게 되죠? 조사하라고 했어요. 조사하면 되겠지. 뭐, 구체적인 배려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행정심판법에서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재결. 행정심판도 똑같은 건데, 사정재결인데, 이러한 사정재결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상당한 구제공법, 이 말을 주는데, 상당한 구제공법을 취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직접 취하거나 이 뜻이에요. 직접 취하든지, 아니면 취할 것을 처분책에게 명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의 배상 또는 구제에 대한 배려가 소송보다 더 구체적이다. 이런 말도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까지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상세히 출제가 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조문을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럼 이러한 사정 판결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적용되고 민사 같은 데는 없겠지만은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어디 적용되느냐 재미있는데요. 자, 이러한 적용되는 범위인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취소 판결 있고요. 그다음 이러한 무효동의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확인 판결. 그래서 이러한 소송 또는 내 판결인데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오로지 뭐냐면 취소 판결에만 적용되고 무효동이라든지 부작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정지 있었죠. 집행부정지 원칙에서 집행부정지 원칙 할 때 집행부정지 때는 취소하고 무효 다 적용됐어요. 부작위 적용 안 됐어요. 그죠? 혼동하면 안 되고요. 이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보면은요,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재결. 똑같아요.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판결하고 한다면 행정심판은 재결로 끝나게 되는데, 취소는 똑같아요. 근데 무효도 이거는 안 되는 건 똑같은데, 행정심판의 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니고, 이행재결이에요. 이행재결. 이행재결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재결은 가능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은 취소와 이행재결 다 인정되는데, 소송은 취소 소송에서만, 즉 취소 판결에서만 인정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어제 좀 뒤에 피곤하시고 또 몸도 좀 그렇고 이래서 약간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고요. 해당되는 문제 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풀어보시면 좋은데, 모든 지문 다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막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반복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명확하게 알게 되죠. 다양한 지문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얘기하기 끝이. 그 다음에 예. 그거 똑같아요. 집행부정지와 집행정지랑 같은 내용입니다. 예. 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은 집행부정지가 한 갈락이잖아요. 원칙에서 집행부정지가 적용된다, 또는 집행부정지가 적용된다 같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잘 이야기했어요. 그럼 생각나면 이야기하면 돼요.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행정지의 원칙은 집행정지의 원칙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에서 갈라져 나온 예외적 제도죠. 붙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행정지였으면 여기서 나온 게 집행부정지였으면 집행정지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사실은 원칙은 뭐예요? 집행부정지가 원칙적이잖아요. 근데 조문에서 뭐라고 됐어요? 제목이 집행정지가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잘 질문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뭐 취소해서 적용될 때 집행정지다, 부정지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정지다. 그건 틀리기 쉽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아니고 집행부정지를 취한다. 그 집행정지하느냐, 부정지하느냐, 그거는 뭐냐? 그 나라의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 어떤 행정에 있어서 꼭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 나라가 뭐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에다가 초점을 두면 집행정지를 원칙할 거고, 또 행정의 어떤 그 뭐냐면 원활을 위해서는 또 집행부정지를 취하겠죠.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공익을 좀 더 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죠. 잘 질문하시죠.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 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자,
여기서 사실은 판결은 다 끝났고요. 판결의 효력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종료했고요. 판결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정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잘하는 기속력, 기판력, 뭐 확정력, 전속력,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취소 판결의 효력인데요. 사실은 일단은 뭐 이 내용은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뭔지 모르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개요를 다시 설명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내용들과 또 한 번 더 조문 또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조문은요, 취소 판결의 효력은 29조 816페이지인데요. 29조 1항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세효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그리고 뭐 세상의 눈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세상인데 제3자. 그 다음 1항의 규정, 즉, 대세효죠.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데, 이 규정은 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2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집행정지라는 신청 사건의 효력에도 제3자효가 인정되어진다. 그래야 되겠죠. 제3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합의를 확정해놨는데, 모순이 없게, 뭐 누구한테는 효력이 있는 게 되고, 누구한테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럼 곤란하니까, 모순을 없애기 위하기 위한 방법이죠. 3조, 취소 판결의 기속력 나오는데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래서 기속력이라고 하죠. 판결에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하는 경우에는 합니다.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한다. 이 말은 줄여주면 거부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해야 된다. 이 문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외워야 됩니다. 판결의 취지지 신청한 취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 기속력의 내용이고요. 2항의 규정은, 즉 30조 1항은 우리가 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소극적인 처분이 바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는 30조 1항이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는 바로 뭐냐? 30조 2항이 됩니다. 3항에 2항의 규정, 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은 즉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이죠. 그래서 그 규정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즉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준용한다. 즉 절차상의 하자만 있더라도 그 처분 자체, 즉 내용상 하자가 없더라도 취소를 하게 되고 효력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얘기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절차에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 할 때는 당연히 위법하다 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더 상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 판결의 효력인데요. 행정소에서 판결 들어갔는데 다시 하는데요. 이런 취소 판결이죠. 이러한 취소 판결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얘기할 때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지만은 취소 판결의 효력이 이제 가장 기본 틀이죠. 물론 뭐 이제 다른 내용이 따라가겠지만, 그럼 첫째로 한번 보면 기속력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기속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협의의 기속력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확정력이 있습니다. 확정되었을 때.
이 법률 문장에도 아까 전에 확정되었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아닌데 확정력이 하죠. 이런 확정력이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확정력이 예를 들면 형식적 확정력이 먼저 앞서져야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확정력인데 형식적인 확정력 이건 존속력 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는 확정력, 존속력 각 섞어서 쓰지만 소송만 그렇게 안 합니다. 형식적인 확정력을 우리가 뭐냐 두 번 다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이 불가쟁력이 있고요. 여기에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그러면 내용적으로 확정됩니다. 내용적으로 할 때는 실질도 좋고요. 실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실체란 말이 더 많이 쓰이는데 실체적 확정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내용도 확정된다는 거죠. 이런 실체적 확정이 있는데요. 실체적 확정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조문에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부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속력하고 기판력은요 늘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세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소송 들어오면요 끝이 있어요. 소송은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사례 같은 것도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오는 게 행정소에서는 중요한 자효력 중에 하나가 자박력이라고 있습니다. 자성자박 스스로를 묶는다 할 때 속박한다 할 때 이러한 자박력이 있습니다. 이 자박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법원에서 있잖아요. 어떤 판결을 내가지고 어떤 처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위법이다, 적부하다, 또는 이게 법률상 이기다 아니다 이런 게 대한 판단이 있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판결에 자기도 구속을 받습니다. 즉 자기 판결을 가지고 함부로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발생하죠. 요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들면은 예를 들면 그 내용이 어떠면은 이런 집행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취소 판결이 내법원의 효력이 아닌 것 할 때 취소 판결 효력이 아닌 것 할 때면 공정력 이런 건 없습니다. 참고로 가면 공정력은요 행정소송에서는 없습니다. 즉 이런 판결에는요 판결의 효력이 나왔고요 나중에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배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말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확정력과 같이 쓰지만은 확정력과 같이 쓰지만은 실제로는 존속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존속력이라는 말은 행정행위에서 쓰는 말이지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먼저 좀 보면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봤을 때 내용 더 하기 전에 기성이 뭐다? 이걸 좀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속력에서 이제 사실은 불거져 나온 혈액이 있어요. 기속력에서 사실은 불거져 나온 혈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용했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혈액이 딸 때 대사용했어요. 이런 혈액도 있는데 대사용까지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근데 첫째로 뭐냐면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기성의 표현 나옵니다. 30조 나옵니다. 30조에 대세가 나옵니다. 제3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판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불가쟁력이라는 말은 명문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박력이라는 말도 명문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명문상으로는 그래서 기속력하고 이제 기판력 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기속력과 기판력에서 기속력은 뭐냐면 기속력은 행정행위에서 쓰는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법률에서 다 쓰는 말인데 법률행위를 왜 하냐면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를 왜 하냐면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취소 판결의 효력이 할 때 이때 효력은 다 뭐냐? 법적인 효력이에요. 그럼 그것이 국가행위든 사인행위든 법적인 효력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냐? 법률행위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요건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했죠. 그게 바로 뭐냐?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여기 양당사자 다 구속이 되는데 그걸 보고 기속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기속력이라는 말은 행정소송에서만 나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민사, 형사는 물론이고 저쪽에 행정행위에서도 기속력이라고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표시가 적법하고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원래 의도한 대로 혈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도한 혈액이 뭐냐면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럼 뭐냐면 이 처분 혈액을 없애주세요. 있잖아. 그럼 없애주는 거지. 없앴는데 상대방이 다 없앴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반하니까 없앴는데 상대방이 또 뭡니까? 위반 행위, 없으니까 나 행정청 처분청이니까 내 처분관에 있으니까 계속 처분해가지고 개길 수 있느냐? 못 개기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속력인데 그럼 기속력은 누구를 구속하느냐? 원래 기속력이라는 말은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게 다 뭐냐? 그걸 보고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행정행위도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세무상 A가 가백이 있잖아요. 너는 양도소득세 3천만 원 내라. 안철수 보고 너는 양도소득세 2억 내라. 뭐 다운계에서 썼지 이래서 2억 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걸 구속을 하잖아요. 그럼 안철수를 구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세무상도 구속돼요. 세무상도 2억 내라 했는데 2억보다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의사표시가 즉 법률행위가 적법할 때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구속을 받는 것을 뭐냐?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사표시를 누가 합니까? 당사자 중에 한쪽이 하겠죠. 그럼 사실은 뭐냐? 상대방을 구속하는 거지, 따지면은. 그럼 원고가 지금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사실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굴 구속하냐면 행정청을 구속하는데 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시장이 그냥 건축허가를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자기가 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소방서장이랑 부동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이 되지 않지만은 부동의에 대해서 다툴 때는 당연히 시장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가 소송 제기한 다음에 소방서장이 부동의를 했는데 이때 소방서장이 바로 뭐냐? 관계 행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속력이 이러한 구속의 이러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속력의 경우에는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처분청, 피고죠. 원래 피고될 이러한 처분청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것들 이러한 관계 행정청, 처분청과 이러한 관계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신하는 말은 뭐냐면 제3자니까 이러한 제3자에서 구속력이 있다. 즉 제3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기판력은 누구로 구속하냐면 나중에 정리해놓고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법원에서 이제 내가 취소를 제기했는데 취소 제기받아가지고 했는데 내가 경면 하다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하니까 법원에서 이거 위법하지 않다. 적법한 착용이다. 그래서 기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심, 3심 올라간 거 말고 상소를 한 게 말고 그렇게 안 하고 임방을 그러면 그래? 또 1심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처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법원에서 분명히 이거는 적법하다고 얘기했는데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말은 무효 확인 소송을 받아준다는 말은 뭐 소송을 할 때 심심풀이를 받아줍니까? 체면 때 받아준 게 아니고 받았으면 내용 검토해보고 무효로 확인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앞에 소송의 결과하고 뒤에 소송의 결과가 서로 무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뭐냐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게 원고죠. 원고가 될 사람이 다른 법원, 무효동 확인, 다른 법원에다가 무효동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요, 이 기판력의 경우는 뭐냐면, 누구를 구속하냐면, 원고가 될 사람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원고하고요, 원고는 당사자죠. 이러한 당사자인 원고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뒤에 소송을 제기받은 부분, 즉 후소본인데요. 이런 후소본을 이러한 구속하는 형이 있더라. 불과 쟁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힘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원고인 당사자에게만 이거는요 당사자에게만 문제되고 자방의 경우는 이제 성자방할 때 그러면 당의 부분이죠. 이런 해당되는 부분 바로 그런 판결 내린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요
1심 법원이겠죠. 그래서 1심 법원이 바로 자방령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속의 대상에 해당한다. 조문하고 구속의 대상도 묻는데 내용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취소 판결 효력사는 기소령 있고 확정이 있고 자방령, 집행령 이런 게 있더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봤을 때 기소령의 경우는 처분이 적법했을 때 처분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인데 문제는 이러한 기소령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30조 1항의 기소령이 있고 30조 2항의 기소령이 있는데 30조 1항의 기소령은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할 때 나온 겁니다. 처분을 취소할 때고요. 30조 2항의 경우에는 30조 2항의 경우에는 뭐냐면 거부처분이죠. 이러한 거부처분의 이러한 취소가 있었을 때 나오는 얘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속 내용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기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판결이 또는 척부할 때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다. 천천히 해보죠. 그래서 29조 1항 보면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제 종종 이제 이러한 대세효라든지 또는 기속력에 대해서 문제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3자를 규정해놨다 또는 대세효를 규정해 두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조 1항에 보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을 기소한다 나오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기속력은 이제 원래 그 요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처분이 적부해질 때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속력을 이제 기판력적으로 비교하게 되는데요. 기속력과 기판력을 좀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속력과 이런 기판력을 비교하게 되는데 기속력은 진짜로 뭐냐? 처음에는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죠. 취소하는 확정 판결과 한정해놨습니다. 취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용입니다.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기속력의 경우는 그 판결이 인용 판결도 있고 또는 기각 또는 각각 판결이 있는데 요것은 말이죠. 예를 들면은 기속력의 경우는 확정 판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기판력의 경우는 나중에 뭐가 이러한 둘 다 인정되죠. 기각 판결도 인정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내용상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기속력이다 할 때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주문이 있고요. 판결에서는 주문 있죠. 청구 취지에 해당되는 거. 뭐 결론이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게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속력은 주문에도 효력이 미치고, 이유에도 효력이 미칩니다만은, 기판력의 경우에는 뭐 다른 제3자를 구성하는 그런 효력이기 때문에, 주문에서만 구성이 있고, 이유에는 구성이 없더라. 이유 숫자는, 설치된 이유는 구성력을 가지지 않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기속력이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냐, 또 기판력이 뭐냐 이런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좀 이따 알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집행력이 있습니다. 집행력 예를 들면 자력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가능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방력이 있습니다. 자방력은 자성자방이라 가지고 불가 변력을 얘기하는데 법원이죠. 그다음에 당해 부분 그 취소의 판결 취소났든지 또는 기각이나 인용 판결된 그 법원이 그걸 또 번복할 수는 없다 이것들죠. 확정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이라든지 불가 쟁력 같은 것들로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속력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어정쩡해서 기속력, 기판력을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속력, 기판력 같이 공부를 할게요. 10분 안 주겠습니다.